매장의 매출은 정해져 있어요. 뭐 제철업이나 이런 것이 영업권을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 안에서 하나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급여가 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매장을 하나 더 열어서 그 수익금을 나눠줘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레시피와 조리법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더 한층 더 내리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정규직 2명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될 거를 1명과 아르바이트로 진행한다. 그러면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에 300이 줄어든다. 여기서 추가적인 트렌드는 비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 키워드들. 그러면 로스율이 줄어들 거고 음식의 퀄리티와 시간은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실 때 체인점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없어도 내 매장은 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인 가맹점주님을 모집했을 때 이미 가맹점주님들이 알아서 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심화로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시스템 구축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뉴얼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빵을 철판에 굽는데 1분 30초 굽고 뒤집어서 3분을 굽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계화가 들어요. 기계화. 제가 말했죠. 웍을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웍을 이렇게 해주는 기계를 도입해요. 그러면은 전문성 인력을 비전문력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기계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레시피와 조리법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더 한층 더 내리는 거죠.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웍질, 그 다음에 삼겹살 굽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서 구워주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마다 다른데 구워주는 거는 내 고기를 최대한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구워주는 거잖아요.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메인 주방 안에서 구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190도에서 뭐 3분 동안 양면으로 그릴을 해서 바로 초벌이 돼서 바로 나가서 마지막에 테이블에 철판에다가 넣어서 10%만 익혀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선호도에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트렌드는 이 자체도 기계가 한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한다가 요즘의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 기계화 트렌드는 보통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공장. 그러니까 공장으로 만드는 게 옛날에 대형 공장 시설에서는 됐지만 이제는 소형 가게에도 쓸 수 있게끔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스타집이다. 그러면 웍질을 하는 기계를 알아보고 뭐 아니면 통돌이로 들어가는 기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다 손으로 자르는 사람은 아니면 수동화로 이렇게 미는 사람은 자동으로 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달린 게 있어야 돼요. 시간을 넣어서 진행하는 게 기계를 대체하고 있죠. 지금은. 그게 인건비를 이제 아끼는 거죠. 인건비를 아끼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훨씬 정교해지겠네요. 훨씬 더 정교해지고 편해지죠. 그리고 사람 간에 다툼이 없고요. 보통 이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매장 하나가 형성이 되면 매장의 매출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영업을 해서 뭐 제철업이나 이런 것이 영업권을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 안에서 하나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급여가 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매장을 하나 더 열어서 복합적으로 해서 그 수익금을 나눠줘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써서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지금 핵심이죠. 보통 그럼 기계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마다 다 달라요. 보통 웍 기계는 한 200에서 한 350 정도죠. 그럼 보통 1인 평균 인건비라고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다 된 거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청소를 안 하나요? 사람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필요하죠. 사람이 움직이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자투리도 조금씩 봐야 될 것이고 로봇 청소기에 들어있는 휴지통도 비워야 될 것이고 오염물도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매일 청소할 필요는 없죠. 적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기계화죠. 그러니까 0.5인분이 빠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계화는 곧. 근데 그 0.5인분도 기계화를 없앤 것이 AI다. AI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금 편의점 가면은 자동화 라면 구조 있죠. 로봇팔이 이렇게 해서 커피 이렇게 로봇이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게 지금 거의 최신 세대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직 상용화까지는 조금 걸리지 않나요? 그런 거는? 상용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 고액 수준, 제가 환산했을 때는 최소 7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꾸준하게 7천만 원이 나오는 매장에 한해서예요.
왜냐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규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하면서 인건비를 만드는데 네. 거기서 3명, 4명의 정규직을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이 기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넣는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3천에서 5천 사이의 매장들은 이 기계를 넣어서 편해지는 거예요. 정규직 네네. 2명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될 거를 1명과 아르바이트로 진행한다. 그러면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만 원이 줄어든다. 200에 300이 줄어든다. 네. 그럼 기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2천에서 3천만 원대는 사실 내 피로도를 줄이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조리 관리는 지금은 제가 자꾸 기계화, 매뉴얼화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트렌드로 들어가고 이 트렌드 로봇 파일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면 대표님은 도입할 기계와 조리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이제 AI화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기계화로 해서 벌써 양파를 기계로 썰어주는 것. 네. 양파를 까는 기계도 있거든요. 한 50만 원 좀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소형 평수기 때문에 그걸 넣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면 그릴, 그 다음에 새우를 볶아주는 그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다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죠. 자동화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개설비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개설비가 올라가겠죠. 네. 개설비 올라가 대신 인건비가 그러니까 개설비는 올라가는데 관리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의 법칙이기 때문에 개설비가 그대로고 그 시설이 들어가면 본사가 수익이 낮거나 아니면은 그 거래업체가 돈을 못 벌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왜냐면은 힘들면은 음식점은 금방 그만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균일하게 나가는 것. 네. 그다음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네. 무조건 단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 즉 음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스율 또한 줄어드는 것. 이 핵심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잡히는 거죠. 이 기계화로 인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기계화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이거 5가지. 최소 기본 5가지를 알아야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시설물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재료를 장만하고 그거를 세팅하는 것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료가 없으면 이걸 넣고 이러거든요. 네. 재료를 200만 원 기준이면 각 재료들이 200만 원 어치에 맞게끔 수치화가 돼 있어야 돼요. 대표가 200만 원 정도 매일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 200만 원 토마토를 썰고 양파를 사고 소스를 200만 원어치 짜놓는 거죠. 네. 무조건 많이 해놓으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낭비가 되니까. 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루 단위에서 영업시간에서 몇 시에 진행이 된다까지 들어가는 게 조리 관리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장만하는 것은 재료 관리지만 그 재료를 조리를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것까지가 조리 관리예요. 그럼 그것도 매장 안에서 시간을 정해줘서, 그리고 그 조리 관리를 어떻게 몇 개를 준비를 하는 것도 조리 관리예요. 맞죠? 네. 근데 양파를 까는 건 재료 관리예요. 근데 그 깐 양파를 하루에 몇 시에 몇 개를 준비해서 어디에 보관한다 까지는 조리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완료된 것들로 이것들 5가지를 맞춰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지기 전까지, 손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 조리 관리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면 움직이는 동선과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를 좀 해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정해서 표화시키고 그것들을 매장 직원들에게 계속 진행하게끔 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화예요. 동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동선도 그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이고, 네. 동선을 좀 동선에 대한 부분은 네.